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영상으로. 그동안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네, 쉬었고 이제 시간이 좀 돼서 하는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쉬어서 이제는 이제 시간이 돼서 영상을 이제 매일같이 올려드리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로 조금 조절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된다면 더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투자 노하우나 실전 경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을 계속적으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썸네일에 보이는 것처럼 요 경매 물건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텃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땅이 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층, 2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3억대요. 가격은 이제 3억대인데 어떻게 보면 쌀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찾는 사람, 어떤 그 구매자에 따라서 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비싼데?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인근에 여기가 이제 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 쪽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산들도 좀 보이죠. 근데 이제 하늘은 참 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023 타경 3433이고요. 감정가는 이제 5억 3천, 최저가가 3억 4천.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정도 싸졌네요. 감정가 대비. 그리고 최저 보증금이 3억 3,400. 종류는 주택이고요. 2003년 10월경에 이제 보존했으니까 거의 21년 차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받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텃밭이 좀 길죠. 큽니다. 그래서 땅이 보면은 160평이에요. 땅이 16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46평. 그래서 여기가 20평대고 여기가 10평대인데 요거는 좀 이따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위치는 부산 기장에 있어요. 기장에 있고 매각 일자는 9월 19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부산 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전경은 이제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전면인데요. 전면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나무나 이런 게 좀 집을 좀 가리는 게 있습니다. 사진상 뭐 그러 보니까 현장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후면인데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4m 정도 되는 도로고, 차를 이렇게 댈 수 있는 어떤 자갈이 깔려 있는 마당이고, 이렇게 하이샤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뭐 색깔은 크게 외관상 건물이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1층하고 2층 요쪽에 페인트가 흰색으로 살짝 벗겨졌는데 대체적으로 20년 차 치고는 양호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페인트가 좀 그 까진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보면은 뒷마당인데 이게 자갈로 이런 식으로 마당이 꾸며져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좀 보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양인데 차양은 말 그대로 요거죠. 요건데 요게 이제 요거 그쵸? 지붕을 이제 비가 오면은 바로 이제 그 여기서 비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어떤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감정가에서는 차양이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제시의 건물이죠. 말 그대로 뭐 다용도나 이런 식으로 좀 빼는 것 같고, 이것도 제시의 건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아까 이렇게 봤었죠. 이게 이제 폭 4m 정도 되는 도로가 접해 있어서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가 뭐 진입하기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대지고요. 한 필지로 되어 있고 딱 직사각형 번듯한 어떤 모양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게 다 대지인데 앞에가 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 용지를 이제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공장지대랑 좀 맞물려 있다.
그리고 1층은 26평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26평이면 보통 이제 내부 요거는 이제 외관상 어떤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외관상 그 1층이 있고 그다음에 방이 3개 정도.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평수가 이게 전용 평수거든요. 26평이면 사실 방 3개, 화장실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층도 19평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시의 디귿이잖아요. 이 디귿을 포함하면은 이게 이제 포함되면 좀 더 클 텐데, 여튼 지금 요것만으로도 19평이니까 여기서 평수가 방이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현장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리, 그러니까 이제 도배장판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최선 순위가 2003년 07월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입신고 지금 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소유자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이거 2021년 1년보다도 지금 최선 순위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뭐 낙찰받고 따로 뭐 물어주거나 그럴 것은 없어 보입니다. 위치입니다. 위치를 보면요, 본건이 이거예요. 본건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좀 그 무슨 시골 같은 무슨 리 요 정도 되면은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시골 주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좀만 더 축소를 해보면 위치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기장군 무슨 리 이렇게 돼 있어서 완전 시골 깡촌인 것 같지만, 차가 있다고 하면 지금 보면은 이 정관고등학교, 정관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도 신정고등학교, 신정초, 이렇게 초중고가 이쪽 기장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차가 이동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차로 금방 가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국 폴리텍 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정관산업로 이렇게 돼 있어서 큰 도로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파트 대단지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주거 인프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시내 쪽으로는. 왜냐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변에 인프라가 뭐 좋게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심 쪽이긴 하지만 기장군 쪽 도심 쪽이긴 하지만 조금 그 외곽 쪽에 근교에 있다, 외곽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거는 지금 주거단지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가 또 이제 공장단지, 여기 보면은 롯데웰 푸드 부산 공장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 뭐 임대 수요나 이런 것도 끌어올 한번 여기에다가 살을 줘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공업지대 공장단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적도를 좀, 이거는 지적도가 아니라 이건 오타입니다. 실거래가로 표현을 할게요. 실거래가를 보면요, 이 본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최근에 거래된 건데 이게 15년 6월이에요. 엄청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이죠. 근데 이제 3억 5천에 230평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따지면 평당 15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155만 원에 9년 전에 바로 뒤에 어떤 그 단독주택이 거래가 됐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9년이고 9년 동안 뭐 평당 단돈 만 원이라도 안 올랐을까요? 그죠? 공시지가는 계속 우상향 추세인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죠? 공시지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죠? 2018년 38만원, 그 다음에 41만, 44만원, 45만원, 잠깐 떨어졌다 다시 42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거래로 봤을 때는 155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138만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시세 같은 경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땅값을 쳐줘요. 건물값은 20년 지났으면 거의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평당 얼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155만원, 그러니까 이건 9년 전이라는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본건 같은 경우는 땅이 160평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2억 4,800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최저가가 3억대거든요. 보시면 정확히 한번 볼까요? 쭉 올려서 보면 3억 4천이에요. 최저가가. 감정가가 5억 4천 됐다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싸나? 지금 이제 3억 4천이니까 한 1억 정도가 좀 더 비싸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8년 전이 아니라 지금 9년 전. 아까 말씀을 드린 게 2015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계약일이 2015년이니까 이것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이렇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년 전 가격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동안 9년 동안 평당 40만원이 안 올랐을까. 그래서 대략 한 200만원만 잡아도 3억 2천.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3억 4천이잖아요. 얼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공부상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근 부동산 사장님 탐문조사나 인근 그 현장을 가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좀 말 그대로 추정이니까 확실치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파트를 보면 인근에, 제가 이 아파트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3억에서 4억대, 그러니까 30평대 본건이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요쯤에 있을 건데 인근의 아파트들이 다 3억이랑 4억대예요. 그러면은 이제 30평대면은 방이 3개에서 한 4개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있어서 총 어떻게 보면 가족 수가 많은 데 있잖아요. 5식구나 최소 6식구 이렇게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는 방 3개면은 더 작고 4개도 좀 작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큰 평수의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지금 그런 수요를 잡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대가족, 왜냐면 1층에 한 30평 정도 됐었죠. 그래서 2층도 거의 한 20평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방 3개 정도 나오고 많게는 4개까지 나와요. 화장실 하나에다가. 그리고 위에 층 20평도 방이 적게는 2개에서 3개 정도 되고, 그렇죠. 요 정도면은 충분히 6식구, 7식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래층 좀 큰 평수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래층을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좀 위층을 사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평수가 크니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40평이면은 관리비가 한 3에서 50 정도 나와요. 그쵸? 무시 못할 거주비예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 관리비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스비나 이런 걸 충당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건 같은 경우는 단점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전원생활,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부모님 모시고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전원생활을 더 선호하죠. 아파트 또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승강기 좀 못하고 저 타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공기 좋은 도심 생활을 떠나서 이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는 전원생활 학교하고 병원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녀 있는 분들은. 근데 그것도 차가 있으면 5분 거리니까 이렇게 둘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는 거죠. 거주 비용도 절약하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으로는 이제 가격대가 지금 3억 4천이니까 요게 사실 대가족이나 이제 식구가 많은 분들한테는 아파트보다 좀 싸니까 이렇게, 그리고 거주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 가격이 괜찮네 라고 할 수 있고, 단순 투자자한테는 3억 4천이 좀 비쌀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탐문조사를 통해서 확실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PG예요. 그렇죠? LPG라 어떤 요금이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연료비 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은 지 21년 차 건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서 내부를 볼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왜냐면 내부를 보면은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사전에 여기는 이렇게 고치고 저기는 저렇게 고치고, 물론 이제 거기 사는 집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뭐 좀 그 바카스나 이런 거 사들고 와서 낙찰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낙찰 받게 된다고 하면 제가 좀 수리를 하고, 아니면 우리 그 집주인 선생님께서 거주를 하신다면은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수리를 해야 되니까 내부를 좀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양해를 구해서 내부를 본다고 하면은 안 보여줄 사람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해서 입찰 전에 어떤 그 내부 상황이나 수리 어떤 견적을 타진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거기다 입찰가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진을 해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장단점, 그 본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